안녕하세요. 동동영합니다. 자, 오늘 어제 그리고 금요일자 이 지수들이 굉장히 좀 변동성이 심하게 움직였습니다. 코스닥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닥은 최근에 좀 잘 오르다가 음봉이 좀 이렇게 나오고 오늘은 그래도 꽉 찬 양봉을 이렇게 올려냈습니다. 자, 음봉을 완전히 감싸지 못하지만 이렇게 올려내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자리가 이렇게 나왔었죠. 한 달 정도. 이번에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거를 어디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을까? 사실 어려워요. 근데, 자, 뭐 해외 주식 같은 거 좀 보면은 좀 이렇게 나름대로 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또 역사적인 신고가를 경신하고 날아가고 있고, 다우존스도 좀 이렇게 약간 주춤하기나 나스닥보다는 이렇게 힘이 없지만, 그래도 올려내고 계속 이렇게 지지하고 아래꼬리를 주면서 이렇게 버티는 모양이 보이죠. 특히 이제 테슬라, 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렇게 크게 올려내고 난 뒤에 이 박스 횡보 그리고 이제 그, 자 5대1로 액면 분할한다는 또 이야기를 만들면서 또 강하게 또 이렇게 슈팅이 나와버렸습니다. 이거 지금 이런 모양이죠. 보통 이제 우리가 늘 말하기로는 자, 올리고 그 다음에 횡보, 그 횡보를 위에 상단을 돌파하면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오르는 이런 모양이죠. 그리고 오늘 뭐 아마존, 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강한 애들의 특성 올리고 횡보인데 자, 저점을 높이는 횡보, 삼각수렴, 그 다음에 지금 올려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면은 뭐 실적 발표하는 엔비디아, 자, 이런 모양도 이미 좀 이렇게 갭으로 띄워서 이제 선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그런 모양이죠. 자, 해외 주식을 제가 왜 이렇게 보냐면, 저는 해외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한국 주식은 사실은 굉장히 작은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전 세계적으로 강한 그런 종목을 좀 저는 좀 세계에서 1등 하는 종목, 그런 거를 좀 저는 좀 추구하려고 합니다. 한국 주식은 변동성이 좀 많죠. 아무래도. 자, 한국 주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마스크 관련주를 올렸어요, 영상을. 근데 마스크 관련주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자, 댓글에 이제 어떤 분이 내용도 없고, 뭐 영혼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근데, 뭐 인정합니다. 그 마스크 관련주, 이거 지금 좀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좀 혼나도 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관점을 같이 나누는 어떤 입장이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거를 정확하게 여기서는 사야 되고 여기서는 팔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니죠. 그리고 사실 영상을 만들지만 실제로 시장에서의 움직임은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맞는 매매를 저는 많이 하는 편입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오르고 내리는 게 어떤 게 있는가 같이 보는 관점을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자, 웰크론 한번 볼까요? 자, 웰크론이 뭐 명실상부 이제 그 마스크 대장주 역할을 하죠. 근데 보시면 이렇게 한번 이렇게 올리고 난 뒤에 고점을 떨어뜨리면서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다가 이런 밑에 박스를 만들어서 올려내는 이런 자리는 EDGC 뭐 이런 애들처럼 그런 차트의 모양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이 고점의 자리, 두드린 자리가 저항을 받고 다시 밑으로 눌렀다가 다시 또 치면서 이렇게 올려내려는 그런 모양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횡보가 많이 되고 횡보하는 동안 이런 거래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다는 거는 이게 도망간 흔적은 아니라고 보여지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내용과 근거가 없다고 하신 분은 죄송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네. 이런 그 몇천억이 들어왔고 뭐 거래가 지금 경신이 어떻게 됐고 이까지 제가 설명을 다 하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좀 안타깝네요. 자, EDGC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차트의 모양이죠. 밑으로 떨어지다가 여기 횡보하다가 드러낸 자리. 그리고 이 전 고점의 자리를 이렇게 계속 두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대응하는 영역에 있어서 이렇게 올리고 난 뒤에 캔들이 이렇게 지지해 주면은 여기서 한번 더 가나?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밑에 이제 여기 지지해주는 이런 자리 있잖아요. 그동안 오랫동안 지지해주는 이런 자리가 무너졌을 때는 어떻게 할까? 네, 무너졌을 때는 네가 오를 것 같다고 이야기했잖아. 뭐 저뿐만 아니라 그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때 근데 왜 무너졌어? 왜 떨어졌어가 아니라 주식은 철저하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자리가 나온다면은 이 밑에까지 이 자리가 깨지면은 어떻게 돼요? 밑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더라도 이런 가격의 위치는 많은 지지가 된 자리는 저항이 될 확률이 없습니다. 그러면 한 번에 올려주면 감사하긴 하지만 만약에 올려낼 때도 에너지가 필요하면 두세 번 정도 이렇게 두드리면서 올라가게 되죠. 그 기간 동안은 또 시간을 또 허비해야 되는 시간이 생길 수 있고 그런 것까지도 좀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캔들이 하나 나와서 똑같이 나왔지만 뭐 내일자 강하다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도지의 캔들은 사실은 두 가지 의미를 하잖아요. 이렇게 방향 전환할 때 혹은 더 위로 올려낼 때 풍차의 어떤 개념으로도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던데 뭐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이게 확 오르거나 확 내리거나 이렇게 턴을 하는 혹은 가는 가속도를 더 세게 밟아서 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경우가 꽤 많다라는 거죠. 이야기하다가 좀 많이 길어졌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는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냥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각자가 맞는 매매를 하십시오. 네, 저는 저에 맞는 매매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나리자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건 좀 약하죠. 캔들이 사실은 뭐 이렇게 한번 여기 터치를 하고 이렇게 되면 더 이쁜 모양이었겠죠. 저도 좀 이렇게 좀 올려내는 좀 이런 모양이 좀 나왔으면 싶었는데 오늘 음봉으로 떨어졌어요. 좀 약하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이게 뭐 끝났다고 보진 않아요. 끝났다고 보지 않고 다시 이렇게 한 번 더 캔들이 하나 나오고 아래 꼬리를 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단봉의 캔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돌려내는 약간 이런 모양도 저는 좀 예상을 좀 해봐요. 근데 그때 돼봐야 알 수 있는 거죠. 오늘자 이런 차트의 모양을 볼 때는 얘는 그냥 이렇게 죽기 위해서 이렇게 살짝 올렸다가 다시 밑으로 꺼지는 그런 모양은 만들어내기보다는 돌려내서 다시 위로 이렇게 치는 그런 모양이 나올 확률이 더 높은 차트의 모양이라는 겁니다. 아, 아마도 뭐 여러 쪽으로 코땡땡 관련 쪽으로 해서 치료제 종류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진단 키트뿐만 아니라 또 뭐 결제, 뭐 언택트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동방이라든지 혹은 뭐 뭐죠? 한솔 로지스틱스 뭐 이런 어떤 택배나 혹은 그런 것들 그런 애들도 지금 자리는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이게 지금 재확산이 지금 다시 한번 더 심각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정말 안 되는 거지만 지금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그때 되면 이제 감기 그다음에 그런 어떤 독감 이런 쪽과 같이 맞물리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 그리고 이제 노약자들 뭐 이렇게 어린이들 이런 쪽으로 더 이렇게 재확산이 좀 심하게 되지 않을까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런 그 코땡땡 이런 관련주들은 다시 한번 좀 옆으로 횡보안이 있더라도 위로 다시 한번 더 치고 오를 확률이 있다라는 거죠. 뭐 참고로 저는 그 단기 매매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매매를 하다가도 시장은 또 이쪽으로 또 수급이 몰리고 할 때, 테마가 몰리고 할 때,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보는 거죠. 이거를 좀 더 보유해서 들고 가는 게 좋은가? 아니면은 단기적으로 좀 약손실을 하고 빨리 가서 이 자리에서 좀 매매를 하는 게 좋은가?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오늘 이제 카톡방에서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장 마감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봤을 때 제가 이제 공유한 제 그 보유 종목이라면 국제약품이에요. 국제약품에 오늘 상한가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 전에 이제 제가 올라탔죠. 자,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두드리는 모양이 나오길래 자, 저는 이제 여기서 사실 매매를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많이 수익권이긴 합니다. 수익권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일자 한번 어떻게 좀 상한가 따라잡기 같은 그런 느낌이죠.
내일 나오는 거 봐서 단기적인 어떤 매매를 좀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겨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두 번째 상한가가 나왔는데, 자, 여기서는 또 두 번째 상한가니까 내일 어떻게든 빨리 나와야 되겠죠. 또 부담스러운 자리긴 합니다. 삼성이 나올까요, 과연? 삼성도 나올 수도 있겠네요. 여기 이제 최종 고점이니까 지금 현재 보이는 이 고점인데 여기까지도 이렇게 한번 도전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리스크를 그렇게 많이 가지고서까지 그렇게 막 수익을 더 극대화하려는 어떤 그런 거는 저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 그리고 유니슨도 오늘 나쁘지 않았죠. 유니슨도 오늘 미리 좀 보유를 해서 또 잠깐 장 마감 직전에 상한가가 다시 갔다가 좀 풀리는 게 있는데, 그래도 내일자 이제 봐서 이렇게 두딜이나 이런 자리에서는 충분히 한번 수익을 한번 낼 수 있는 구간을 좀 주지 않겠나. 그리고 풍력 관련주들이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오늘 그 움직임 봤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특히 이제 이렇게 주가가 크게 변동 없이 이제 이렇게 움직일 때 거래가 들어온 것들이 좀 심상치 않아요. 여기 1,800억 정도 들어오고, 여기 위로 이제 오를 때도 1,600억 정도. 그리고 오늘도 좀 의미 있는 좀 양봉이 나왔죠. 거래대금도 1,000억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거래들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완전히 끝나진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추세를 봤을 때는 이 고점과 저점을 연결해서 이런 추세를 한번 보는데, 아직까지 이 추세 상단선까지는 조금 더 여유가 있으니까 조금만 더 내일자 오전까지는 좀 지켜볼까 합니다. 자, 매매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수익이 나고 있는데, 그렇지만 수익을 못 내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손절을 하면서 나름대로 약손실을 하면서 손절을 하면서 또 강한 종목을 잡아서 수익을 내고 이런 매매를 하고 있거든요. 변동성이 이렇게 강할 때는 사실 매매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매매를 한다면은 이런 때일수록 좀 더 시장이 좀 강하게 길게 볼 수 있는 종목을 좀 테마군들을 좀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아까 테슬라발 이제 전기차 쪽으로 빨리 넘어가는, 내연 기관의 전기차 빨리 넘어가면서 아무래도 2차 전지라든지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그 새로운 어떤 시장이나 그리고 실적들이 동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5G. 5G는 그 바닥권에서 굉장히 큰 거래들이 터지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신고가를 넘어긴 했지만 그 과정이 지금 하나의 그 중간쯤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시작 시점이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수혜를 받고 실적이 괜찮아질 어떤 여력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좀 매매를 하는 게 좀 낫지 않겠나라고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동이 형아였습니다.